불안은 인간들에게 모두 있어요. 이 불안은 대상관계학자들에서도 또 등장하는데 모유 수유 가지고도 불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의 젖을 뗄 때 불안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 불안을 최초에 만들어주는 건 양육자 때문이래요. 엄마.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제일 가까운 가족이나 누군가 한 사람이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명령의 역할은 확률입니다. 명령의 역할은 확률이에요. 확률 해봤어요, 측선민이? 확률. 몇 번에서 몇 번 성공, 몇 번 실패.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그렇다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죠. 좌절을 되지 않게? 아니요. 좌절은 합니다. 좌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있어. 나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실패도 가능해.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인정하기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죠. 근데 나를 이제 목 뭐죠? 계속 쪼이고 괴롭히면 불안이 더 심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실패해도 돼. 이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얘기도 해요. 그래, 괜찮아. 우리 다음에 잘해볼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 우리 다음에 잘해볼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것들.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괜찮아. 우리가 위로받을 때 듣는 얘기들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네. 좌절이 되지 않게란 실패나 좌절할 상황을 받아들이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좌절은 경험해요. 근데 누구든 좌절을 경험하죠. 이제 간단한 좌절을 하나 얘기하자면 버스 타려고 내가 바빠서 버스를 꼭 타야 돼. 어딜 가려면 버스 타야 되는데 실컷 뛰어왔는데 버스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좌절이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차 타지 뭐. 내가 좀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죠. 그쵸.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맞아요. 이제 관찰자님이 지금 더 심각한 거 본인이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들어오시면서 부모님의 그런 양육 태도에 지금 기인해요. 너무나 과한 기대치라든지 능력을 초과하는 거에 대한 바램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함, 혹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되게 부모님들이 쓰는 말 중에 이거죠. 너 버린다. 너 다시 안 본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말들, 쉽게 하는 말들이 자녀의 그런 좌절감을 만들어요. 좌절과 불안을. 여러분도 이 말 배우고 네. 예. 이 말들을 또 자녀들한테 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이 말을 쓰면 안 돼요.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사소한 실수라도 화를 내서 관찰자님 다시 보세요. 이제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왔는데 부모님 모습을 보세요. 부모님 실수 많이 하거든요. 자신들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강요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자신이 능력 있고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안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마이너스 요소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희한하죠. 본인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더 웃긴 건 자신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죄책감보다는 회피이기도 해요. 맞아요. 자녀를 불안하게 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자체가 이 불안하게 하는 조정 능력, 이거가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 폭력보다는 심리적 폭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평생 가고요. 회복이 안 되는 게 심리적 폭행이에요. 본인이 괜찮으면 남 참견 안 합니다. 네. 심리적 폭행. 폭력의 일종인 것도. 일시적 효과는 겨두는데, 그걸로 평생을 써먹질 못해요. 나중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사회생활이가 그리고 친구 관계, 또래 관계 이런 거 자체가 안 되죠.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 가지고 평생 힘들어하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또다시 자녀들에게 또 그 행동을 또 해요. 네.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확률이 더 커요. 네, 가해자는 몰라요. 여러분도 가해자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해자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도 누군가의 피해를 준 기억 못하죠, 지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게 누군가의 피해를 줬어요. 기억 못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문제예요. 자, 우리는 가해자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깊고 저도 마찬가지. 상처를 겪은 어린 시절이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지금 가해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본인의 긍정성이나 행복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 둘 필요는 없어요. 타인을 살피고 타인의 기분과 타인의 생각에 너무 전념하다 보고 몰입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할 수 있어요. 네. 서두른다고 빨리 뛴다고 목표치면 빨리 가는 건 인생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성 찾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과 끝 모두 다 나 찾는 거. 네, 불안이라는 걸 자녀에게 덜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양육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이 되고 자녀를 키우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표정 때문에 아이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아이는 언어적 표현보다 표정, 분위기로 많이 알아요. 그쵸? 네. 어, 지금도 여러분 불안 느끼면, 여러분도 불안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평생 인간은 불안 속에 사는데,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 필요하죠. 그쵸. 넘어졌는데 밝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제 어른들이 많이 나무란 거죠. 거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조심성 없는 줄 알았어. 잘, 쌤통이다? 말을 예쁘게 안 하죠. 거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네, 가세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이제 자신의 얘기를 거기다 곁들이면 좋죠. 나도 그랬다.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다. 라고 해주면 편해져요, 더. 예. 이제 불안한 얘기 그만해도 되겠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관성. 어, 되게 부모님들이 못하는 행동이 일관성이에요. 근데 일관성 자체가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칭찬이고 이럴 때는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 항상 고정적이어야 되는데 본인 기분 변화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요. 어느 때는 칭찬이었다가 어느 날은 그걸 혼내는 걸 훈육으로 바뀌거나 그런 거죠.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데. 네. 아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림에는 모든 상처랑 힘든 부분 모두 다 표현하니까 그 고통도 느껴야 되거든요. 딱히 어,
지금까지 제가 상처 많은 거, 고통스러운 그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어떤 스타일이라는 건 대략 감은 잡히는데 딱히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관찰점 짚은 건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제 눈치 보는 아이, 그리고 간 보는 아이, 이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원칙은 만 7세 이전까지는 항상 지켜야 돼요. 만 7세 이전까지. 만 7세 이후에는 상황에 따른 그 변칙 과정도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걸 그 이후에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만 7세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항상 지킬 거는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만 7세, 만 8세 이제 그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가 받아들인 게 그때부터 달라지거든요. 아빠, 엄마 양육밥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는 괜찮아요. 이제 어디까지 괜찮냐면, 이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칙을 지킬 줄 안다면 괜찮거든요. 근데 둘 다 원칙이 어겨지면 자녀가 망가져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원칙이 무너지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지키면 아이가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 상담에 느꼈던 거는 엄마, 아빠가 원칙이 없어요. 너무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가 소시오패스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양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 강사들의 헛소리 때문에 집안들 양육 태도가 너무 바뀌었거든요. 예전 엄마의 치맛바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현재 아동 청소년들, 현재 20, 30대들이 엄청 망가졌거든요. 그 이제 TV에 나오는 유명 강사들의 헛소리 때문에. 기본 원칙 이걸 깨지면 안 돼요. 그냥 기본 원칙. 양육자가 지켜야 될 거는 기본 원칙은 항상 준수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세요. 음,
아빠나 엄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아나무인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 상담을 꼭 나타나는데 엄마 아빠 둘 중에 둘 다 그런 가정이 있거나 엄마 아빠 중 한 분이 아나무인 이한 명 있어요. 이제 그걸 그대로 자녀가 갖다 쓰는 거죠. 부모의 거울이라고 보면 되죠, 아이가. 특히 또 이런 거 있어요. 아빠가 자녀를 계속 학대하는 경우 있거든요. 툭툭 때리고 건들면서 자녀를 계속 짜증내고 괴롭혀요. 그 아이가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요. 다른 아이들한테 약하고 힘없는 애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장난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빠도 아들하고 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그 아들도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장난이야. 재미로 그랬어. 음. 네,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네. 결혼 전에는, 아니, 결혼 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이가 태어나 보면, 아이를 보면서 나의 장점, 단점을 투사해서 볼 수 있거든요. 장점을 볼 때는 예뻐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럿일 경우 자신의 장점을 닮은 아이를 보면 예뻐해요. 내 아이 중에 자신의 단점이 많은 아이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장점, 단점 중에 장점을 계속 찾아보는 이유가 나 자신도 장점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이유지만 자녀, 특히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 바라볼 때 장점을 바라보면 미운 아이가 없거든요. 다 장점, 나의 장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혼내거나 불안을 조장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네, 그래서 숙제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모든 답은 그 숙제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숙제 감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라고 했죠. 나의 모든 것, 나의 여러 가지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사랑해야 돼. 끌어안아야 돼.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맞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스스로 만족감이 있으면 돼요. 그 상황에 대한 행복감. 그러니까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면 너무 과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가든. 글쎄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불안에 대한 초점은 맞는데 어, 경우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중심인지 타인 중심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면 상처가 덜한데 타인 중심일 때 계속 눈치 봐야 되고 상대방 기분, 생각, 말투에 영향을 받죠. 이제 주변에 관찰자면 나 중심의 인간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사람들 보면 늘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도 힘들지 자기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오래 살아야 또 건강해요. 이런 분들이. 타인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해요. 뭐가 힘들어요? 아, 안 들어가는 거? 네. 쓰리보드 아끼려고? 네,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사소한 데는 아끼려고 해요. 음,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적 불안을 보기 힘든 이유가 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했을 때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힘들까봐 그것 때문에 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되게 사람들 만나면 표면적 불안 갖고 1차원적 불안 가지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이제 그림을 더 받아서 볼 수 있는 게 그 표면적 불안인지 바닥에 있는 불안인지를 더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림 보내신 분 보면서 내면의 깊은 무의식적 불안을 건들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죠. 진짜 심각한 불안에 대해선 직면하기 싫어요. 무서우니까. 무섭고 불안하니까 아예 그 부분에 직면하는 건 힘들어요. 네, 그쵸. 어, 그래서 내담자를 여러 번, 한 번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그 내적인 깊은 부분까지 해결하길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타진해야 돼요. 원치 않으면 건들 필요 없거든요. 네, 가세요. 그래서 아동 상담할 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이 아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라고 협조를 바라면서 본인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너 때문에 이 아이가 망가졌어 라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되고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당신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라고 돌려 말해야죠. 따라줘야 되니까.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죠. 음, 그쵸? 네. 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원치 않는 것까지 건들 필요 없습니다. 음, 현상과 현장. 네. 게슈탈트 치료가 그나마 괜찮긴 해요. 네. 상담자가 정하는 게 아니죠. 내담자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상담 현장에서 저도 실수했던 것들이 많은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이상의 그 사람이 변하면 좋겠다는 것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원치 않는 거는 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얘기는 하죠. 이야기는 하지만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내가 말한다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 리는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게 상담이 안 되는 거죠. 설득하기 시작하면. 설득하면 상담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내담자가 다시는 안 와요. 설득하거나 그러면. 이제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음,
자, 이제 스스로 선택할수록 좋은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변화를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상담사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찰자는 설득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득은, 회유라고 했죠. 설득하고 회유. 진짜 내담자 몫이에요. 내담자 몫인데, 그거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협박이나 동료유발도 가능하죠. 협박. 그러니까 일시적 효과를 위해서 협박이 있고요. 동력유발은, 회유하는 방법이긴 하죠. 그쵸. 네. 네, 그쵸. 그래서 임상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못해도 5년 이상은 현장에서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슈퍼바이저 구하는 것도 좋죠. 혼자 공부도 해야지만 좋은 스승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길을 안내해줄 그럴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알고 있다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 문제. 이 휴대폰 노예에서 끝나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그래도 관찰자님 올 때마다 질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달라지는 거 좋아요. 생각을 그만큼 많이 하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현장 실무를 오래 하신 분한테 배우면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 실무 오래 하고 자기를 많이 다스리시는 분 만나면 배우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음. 주변에 그런 좋은 스승이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번 주 일요일 날 방송해보고 어, 교육생들이 생긴다면 좀 조절해 보려고요. 어쨌든 주에 이틀 이상은 할 거예요. 주에 이틀 이상.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은 할 것 같고요. 방송은 계속 하는데 주중에 어떻게 할지가 이제 주중에 이제 수업할 시간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녁에 수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낮에 수업을 할 건지 이제 그걸 정하고 나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 해봐서 네, 그래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방송하는 걸로 하고요. 주가 이제 주중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 고민을 하려고요. 제가 처음 이 방송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만 했거든요. 방송을 토요일, 일요일 하고 그러다 금, 토일로 늘렸고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방송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4일만 하는 걸로 목, 금, 토일로 이렇게 조정했어요. 내년에 좀 나아지는 삶이 돼야겠죠. 조금 더 편안하고 나아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토요일, 일요일은 할 거니까 이틀은 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방송을 쉬지 않고 이틀씩은 계속 했었고요. 지금도 목금 토일이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것들이. 목금은 기존 시청자랑 상담 계속 받는 사람들한테 맞고, 토요일, 일요일은 신규, 그러니까 새로 고민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내년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고. 서로서로 잘 돼야 되겠죠? 낮에 하는 일이요? 아직 계속 일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육체노동이에요. 이런 게, 이제 형편이 나아지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만,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정 수입이 나와야 되고, 일정한 수입은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일정 고정 수입이 안 되거든요. 들쭉날쭉일 거니까. 기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오후 2시, 그러니까 3시에는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요. 시간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녁 7시 전까지만 교육하고 7시 이후는 이제 쉬는 시간 하면 되니까. 늦어도 7시. 네. 오전 시간에 이제 주부들은 오전 시간을 원하는데 여성들은 주부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주말반도 할 수 있으니까 주말반이나 일요일반 휴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줌으로 한다면 지금 협회 이사장님은 서울 경기 쪽으로 왔으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 그냥 줌으로 수업하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방송 했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 방송으로 비밀방 만들어서 패스워드방 만들어서 수업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저 있는 곳에 올 수 없으니까 그냥 방송 수업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질문은 카톡으로 그랬어요. 방송 중에 어, 카톡으로 질문해도 되고. 협회 이름이요? 한국 사단법인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요. 아직까지 2년이 돼서 계속 이어나가긴 하네요. 네, 줌으로 수업하면 내일 모레 토요일날 일단 연습하기로 해봤고 방송 예행 연습하고요. 일요일날 방송 본격적으로 하면 되고. 저도 협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법인 만들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림 심리 쪽 사단법인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연구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법인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 더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 또 기회 올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게 끝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팀을 만들어야죠. 새로 팀을. 총 만들면 7명에서 7명, 7인에서 9인 정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단이 150명 이상, 100명 이상의 회원 명부가 있어야 되고요. 다 서류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협회 그 재산 최소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시설 갖춰야 되고 사무실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일해줄 사람, 같이 연구에 법인 만들 사람 있었다면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나 혼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포기했죠. 나중에 괜찮은 사람들도 모이면 다시 하지 않을까. 네. 관찰자님 나중에 하실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라니까요. 자기의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누군가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저 스스로의 약속이었어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적성이 뚜렷하죠. 제 상담 방송의 목적은 뭐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이용하라고 하는 방법이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신념이고 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네. 건강만 허락되면 계속 하죠 뭐. 배고프네.
음. 아프리카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야죠. 다른 플랫폼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고요. 건강 계속 유지하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욕심 내려놓고 그냥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죠. 이어서 마음이 끝이긴 하네요. 그죠. 네,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뭐. 하는 데 하고요. 요즘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요즘 이제 개인 방송하는 방법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람을 먼저 살린다는 목적이 중요하죠. 돈보다. 제가 이제 사업 망하는 거, 실패한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음, 일단 돈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꼭 이제 상담하고 얻어지는 그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집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들이 그래요. 자기를 왜 살렸느냐, 내게 왜 상담해서 살게 만들었느냐 라는 짜증내고 화를 내죠. 저는 그것마저도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살 에너지가 있다. 이 사람이 살아가려고 힘이 생겼으니까 원망하는 거다. 무기력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은 원망자체도 없어요. 자부자기 무기력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망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은 살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죠. 처음엔 그게 속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죠. 아까 그 부분에 설득과 회유 이런 걸로 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내담자에 대한 상담 목적이 아니라 상담자의 상담 목적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담자가 가고 싶은 길까지만 가고 그보다 조금 1%나 2% 정도만 약간 첨가해서 거기까지만 해주고 멈춰야 되는 거니까 더 가지 말고. 어차피 끌고 간다고 했고 더 강요한다고 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렇게 되는 일은 없거든요. 해본 결과 제 경험으로서 그냥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변할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변할 의지가 생겨요. 좀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세월이 흐른 후에 아 그때 선생님 말씀한 게 이거였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 과정 이렇게 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러 오는 거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걸 원했을 때 그때 하면 효과는 좋죠. 근데 원치 않는 걸 계속 얘기하면 안 되죠. 아까 관찰자님 얘기했던 부분이 이미 본인도 얘기하셨어요. 네. 뭐냐면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주변 사람 회유하면서 설득을 통해서 그러죠. 너 공부 잘하면 1등 하면 뭐 대학 가면 이런 것도 있죠.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그 길과 뜻을 안다면 거기까지죠. 아무리 좋은 거, 멋진 거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제 아동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너가 바라는 게 뭐야? 그것만 해주면 아이는 행복해요. 근데 부모들이 쓸데없는 오지랖과 고민 이런 것들 통해서 더 많은 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그걸 원치 않는데, 부모는 하는 말이 그렇죠.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도 본인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욕심, 그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아이가 더. 비슷하죠. 제가 들은 것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관찰자님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제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 알고 있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때는 유명한 사람들 책을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해요. 지금 관찰자들 공부하잖아요. 각종 이론 사상가들 책을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책을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1년 후에 그 책을 또 보면 안 보이던 거,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고요. 또 몇 년 후에 다시 그 책을 떠들어 보면 아 그래, 어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여기 있었네 라고 또 알게 되고요. 한 번에 그 책 이론가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겪어보고 내가 느껴보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동반되어야 지식도 내게 되는 거니까. 암기식 공부라든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했지 이걸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내담자들 상담의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책들이 계속 또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그쵸. 내담자 자기 인생의 결정권 이건 아동들한테 마찬가지예요. 관찰자님도 아동기 때 이미 겪어봤던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관찰자님이 이 방송 끝나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내 아동기 때, 내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내가 과연 원하는 건 뭐였을까? 내가 그 당시에 내 부모님, 내 환경, 학교에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였을까? 그게 생각이 나고 깨달음이 얻어진다면 아마도 내담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찾는 건 결국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관찰자님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건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연말은요? 저에게는 항상 똑같은 나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뭐 없어요. 똑같은 휴일 한 주고 똑같은 한 달입니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내 결정이잖아 이것도. 사람들의 말에 분위기에 연연하지는 않으니까. 현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현재가 중요하지 라는 거죠. 너무 농담을 너무 다큐로 가던 나이가 그렇다고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지금이 중요하고요. 나중은 저도 모르죠. 현재. 현재를 최선을 다하고 즐긴다면 나중에도 되겠죠, 뭐. 그죠? 못 들리시면 게시판에다 글 남기셔도 되고요. 그럼요. 네. 저는 한 명, 두 명이어도 상관없다고 보잖아요.
뭐 아무도 안 와서 혼자 뭐죠? 뉴스 기사라든지 유튜브 보고 있거나 그러기도 하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내년에는 모두 다 괜찮은 일. 일단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들 오늘 동네에 보니까 문 닫은 데 여러 군데더라고요. 직장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다행인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건강하시고요. 방송관찰자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건 그래요. 연말 선물입니다. 네. 볼 일이 있으면 나가시면 돼요. 저는 9시까지 기다리다가 마치도록 할 거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말을 많이 하면 배고파지는 거예요. 네, 그러세요. 가세요. 뭐라도 먹어.